안녕하세요. 과거 1억 원대로 전원주택을 만들던 전설의 회사 한염세 김영기 소장입니다. 1억대로 하니까 정말 설마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물론 요즘 그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오래전 약 한 2010년쯤이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 시절에도 1억대로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물론 뭐 여기 나옵니다만 수도권 경기도는 아닙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, 그 중에서도 동계올림픽의 메카 강원도 평창입니다. 정말 깨끗하고 그림 같은 곳입니다. 자, 위치가 잠깐 나옵니다. 오늘은 1억대 전원주택이 시작된 바로 그곳 강원도 평창 한인팝서 전원주택단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입니다. 영동고속도로 지금 보이실 겁니다. 영동고속도로 새말 IC에서 약 42번 국도로 한 30분 정도 가면 됩니다. 이 정도면요, 차가 안 막히면 서울에서 1시간 반, 통상 한 2시간 내외에 있는 거리입니다. 이쯤은 돼야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로는 최적이 아닐까 싶어요. 솔직히 여기보다 좀 더 걸리면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주말이 워낙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저는 한 2시간 내외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한인팝서 평창 1단지, 2단지 바로 입지입니다. 일단 행정구역상으로는 평창군 방림면 운결이고요.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아직 2단지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. 지금 1단지는 이렇게 예쁩니다. 13집인가 그래요. 이제 입주하셔가지고요. 지금 잘 살고 계세요.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곳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감개무량합니다. 여기만 보면 그냥 왠지 좀 이렇게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. 여기가 이제 1단지, 여기가 2단지입니다. 이게 16세대? 16세대인가? 그렇습니다.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. 자, 여기가 바로 한인팜스 평창 1단지입니다. 자, 이게 해발고도는 약 한 700m 정도고요. 이 뒤가 전부 다 예쁜 자작나푸스입니다. 정말 멋있고, 주변에는 정말 축사나 공장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산과 밭입니다. 이 단지는 말입니다. 당시 별도 시행사가 존재해서요. 2008년부터 토지 매입에서 건축까지 일괄 분양을 했습니다. 참고로 이 한인팜스 평창 1단지 때는 한이홈스라는 그런 회사는 없었죠. 저 역시 이 단지에는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. 이게 사실 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한 방식이죠. 아파트처럼 돈만 내면 뭐 알아서 다 척척 설계하고 지어드릴 때입니다.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런 분양 방식도 분양 방식이지만 지금이야 뭐 워낙 많이 봐도 조금 진부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지붕에 이런 유로풍 점토기야 올리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. 요즘 뭐 거의 뭐 잘 이렇게 뭐 쓰긴 씁니다만 잘 안 쓰는 자재인데 혹시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들어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거 알아들이면 연식이 제법 되신 건데 대다수의 그런 전원주택들이 조금 거무튀튀했던 그런 어떤 그런 색감의 그런 지붕재를 좀 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가격도 좀 충격적이었고요. 건축 디자인도 아주 예쁜 유럽풍 주택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그래서 분양도 아주 잘 됐고요. 전원주택 단지 사업계나 했다는 뭐 설계회사나 그런 건축업자들 치고 이 단지를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. 하여튼 10년 전에는 아주 유명세를 탔던 그런 소형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이 단지가 바로 이제 한이홈스의 사실상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는 평창 2단지입니다. 여기도 좀 해발 고도는 약 700m고요. 역시 분양가 또한 1억에서 한 2억대의 착한 분양가였습니다. 당시 조감도입니다. 이곳 역시 소형 주말주택으로 기획돼가지고 역시 많은 주목을 좀 끌었죠. 주거용보다는요. 어떤 주말에만 잠시 와서 어떤 규모도 작고 좀 어떤 뭐 영세한 수준이었다고 일단 좀 봐야 되겠죠. 한인팜스 2단지도 약 총 1600평 정도의 토지로 출발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각 세대로 따져보면 적게 보면 약 116평, 최대한 200평까지인데 그 당시에 이 단지의 컨셉은 보이시죠? 프리미엄 소형 주말주택, 단독주택형은 1억 1천만 원대, 그리고 더블A형은 약 7천만 원대.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은 아마 땅콩집으로 알고 계신 그런 집들인데 뭐 그렇다 쳐도 당시에도 이 정도 분양가면요. 굉장히 좀 혁신적인 분양가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정도 분양가면 과연 사업이득이 과연 남긴 할까?
저도 좀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솔직히 꽝입니다.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이제 수지 분석을 미리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해보니까 그건 다 결국은 헛발질에 불과하더라. 왜냐? 이 전원주택단지 사업은요,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싸지 않고서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. 거의 뭐 되려 손해보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봤어요.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. 이 적자와 흑자의 간격이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업자들이 사기꾼이 되고 그리고 양아치가 되기 딱 좋은 상황으로 많이 몰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. 이 시절에 제가 가장 이제 애착을 가졌던 건축 스타일이 바로 이제 이 20평대 약 3, 4인용에 지금 보시면 복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때 당시 제가 이거를 한 대지 109평에다가 1억 4천만 원대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당시 지어진 집도 지금 존재합니다만 꽤나 쓸모가 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이때 저런 그 아담한 전원주택 한 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주문 역시 제 머리 못 깎습니다. 아, 저요? 아, 전 지금 세컨하우스 없습니다. 왜? 돈이 없어요.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왜 그쯤 되는 그 정도 돈이 없냐고 그러는데 글쎄요, 그건 뭐 저도 그게 늘 의문입니다.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지금 세컨하우스는 굉장히 좀 로망입니다. 고생했던 시절의 그런 사진이에요. 한번 올려드려 봤는데 너무 추웠습니다. 여기 강원도 평창 거의 뭐 한 영하 30도? 30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공사하는 게 정말 지옥 같았고요. 강원도를 좀 떠나고 싶었던 시절이에요. 그래서 주말주택이 아닌 실거주 전원주택 단지를 좀 만들고 싶다.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의 사진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평창 2단지가 마지막 사업입니다. 강원도에서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떠나면서 이제 하니홈스라는 그런 회사를 세웠죠. 이제 그 뒤로 딱 12년이 흘렀습니다. 그래서 만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를 쭉 한번 제가 나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총 13개 정도 되고요. 자, 끝난 게 아닙니다.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죠. 벌써 저는요, 이 시절에도 제가 약 12년 전에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, 조립식 주택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. 미니한이라고 이렇게 농막형 버전입니다. 약 15평 정도인데, 뭐 실제 어떤 설계도도 만들었고요.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실물도 한 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수익성을 다 떠나서 소비자들이 과연 찾아줄까?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걸로 좀 생각이 나요. 솔직히 말씀드려 이렇게 돈 안 되는 이런 작은 집에는 신경 쓸 겨를이 좀 없었다고 좀 봐야 돼요. 향후 미래 그건 뭐 모르죠. 제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할지요. 자, 다음 주제는 역시 모듈러 주택과 조립식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